사랑은 본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 입안이 까끌까끌하다. 오랜만에 본 손주 녀석 등짝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두드려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현관 들어서면서 안녕하세요 하고는 쥐새끼처럼 쪼르르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예커나 거실 소파 구석에 처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말을 걸어보려고 기웃거려 본다. 밥은 먹었냐? 네. 학교는 재미있고 그저 그래요. 대화가 툭툭 끊어진다. 마치 벽에다 대고 테니스공을 치는 기분이다. 공이 돌아와야 랠리가 되는데 저쪽에서는 공을 잡아서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무안해진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온다. 내가 용돈이나 주는 자판기인가 싶기도 하고 머리 좀 컸다고 할비할미를 무시하나 싶어 괘씸하기도 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인다. 너는 어른이 앞에 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냐? 게임 좀 그만해라.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며느리나 사위가 눈치를 보며 아이를 다그친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만남이 상처만 남기고 끝난다. 도대체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과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싸늘해지는 걸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뻣뻣한 동산처럼 권위라는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의 세계로 이민 갈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억울하다. 평생을 가족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이제 겨우 늙어 대접 좀 받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자꾸 확인받고 싶어진다. 내 말이 먹히는지, 내 존재가 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지시하고 훈계하게 된다. 이리 와서 앉아라. 자세 똑바로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들은 사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내 권위를 인정해 다오라는 애처로운 구조 신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억지다. 말은 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도 쥐가 말을 불쌍히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른인 우리가 아이를 이해해야지. 아이더러 늙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건 순서가 틀렸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인생의 깊이로 보나 우리가 더 높다. 높은 사람은 낮은 데로 임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사람은 높은 곳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소통이 막혔다면 그 뚫는 작업은 능력이 있는 윗사람,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 사랑은 본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우리 세계로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런 기특한 손주는 드라마에나 나온다. 현실의 손주는 스마트폰이라는 6인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곳은 우리가 모르는 외계 행성이다. 말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재미의 기준도 다르다. 우리가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비자를 받아 입국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행성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그 원주민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 왜 나한테 영어를 안 써? 라고 화내는 선교사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손주들에게 화를 낸다. 왜 어른들의 예법을 따르지 않느냐고. 우리가 믿는 사랑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먼저 번역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관심사로 우리 자신을 번역해서 내려가야 한다. 생각해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 불리는 사건들도 전부 내려감에서 시작됐다. 신이 인간이 되고 왕이 평민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는 이야기들 말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꼰대의 횡포다. 손주가 얄미운 건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 독촉이다. 사랑은 필요에 의해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는 선물이어야 한다. 손주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도,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세계로 내려갈 용기가 생긴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 혹은 이번 주말에 손주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창한 화술책을 읽을 필요 없다. 딱 하나, 엉덩이 위치만 바꾸면 된다. 지금 소파 위에 앉아 있다면 바닥으로 내려가 보자. 손주가 방바닥에 엎드려 게임을 하고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다면 일어나라고 호통치지 말고 끙소리 한번 내고 그 옆 바닥에 털썩 앉아버리자.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체면도 구겨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낮아짐이 기적을 만든다. 내 눈높이가 아이의 눈높이보다 낮아지거나 같아지는 순간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할아버지가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구나. 할머니가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구나. 그 안도감이
아이의 마음 빗장을 푼다. 그렇게 옆에 앉아서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아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같이 쳐다보자. 화면 속에서 번쩍거리는 캐릭터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냥 멍하니 같이 보는 거다. 그러다 툭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져본다. 야, 저 파란 놈은 되게 빠르네. 내가 조종하는 거냐? 이때 중요한 건 말투다. 비난하거나 비꼬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 신기해서 물어보는 톤이어야 한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가 아니라 저건 무슨 기술이냐? 라고 물어야 한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한다. 이 어른이 나를 혼내려는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하는지. 당신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다가간다면 아이는 귀찮은 척하면서도 입을 연다. 아, 이건 레벨이 높아야 쓸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쿨타임이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상관없다. 그 순간 대화는 시작된 거다. 아이가 신나서 떠드는 10분.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천국 아니겠는가. 물론 쉽지 않다. 아이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 말을 걸었는데 아, 몰라요 하고 휙 돌아놓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버르장머리 없이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꾹 눌러야 한다. 그 짜증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다. 그저 자기 몸 안에서 날뛰는 호르몬과 싸우느라 지친 아이의 비명일 뿐이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허허 웃어넘기면 아이는 머쓱해져서 다시 슬그머니 다가온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평화 그리고 연결이니까. 나도 안다. 내 집, 내 소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사랑하는 손주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 집의 주인 자리를 잠시 내어주고 손님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권위를 벗어던진 할아버지, 잔소리를 멈춘 할머니만큼 매력적인 친구는 없다. 이번 주말에는 무릎 관절에 파스 하나 단단히 붙이고 손주 녀석 옆구리 곁으로 툭 내려가 앉아보자. 그 낮고 불편한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화의 명당이 될 테니까. 사랑은 본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눈을 맞추지 않을 때 비로소 입이 열린다는 곁눈질의 지혜로 다시 읽겠습니다.